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찰관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는데 잘못이 없다면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청주에 생산공장 확장 공사를 재개하면서 주변 식당가와 부동산업계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종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외래어종이 충주호를 점령했습니다. 충주호의 실태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모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벼 재고량이 많은데 쌀값이 더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된 경찰관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신고 접수부터 현장 대응, 보고서 작성까지 다 엉망이었다며 검찰은 기소했는데 전 충북경찰청장을 비롯한 14명은 잘못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일 경찰에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참사 1시간 반 전인 오전 7시 2분. 다리에 물이 넘치기 시작했으니 도로를 통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하차도에 도착한 건 오전 9시 1분. 차도가 완전히 잠겨 더는 손을 쓸 수 없을 때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령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다른 경찰은 현장에 가지도 않고 조치를 취했다며 전산에 허위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 시간에 통제를 시켜야 되는데 통제시키는 데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들어왔죠. 참사 이후에는 근무 일지와 보고서를 조작해 재난 상황실을 운영하고 경보를 발령한 것처럼 꾸며냈습니다. 경찰이 지하차도 사전 통제에 실패하고 기록을 허위로 꾸며내는 사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당시 경찰 책임자인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이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유가족이나 생존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김 전 청장을 비롯한 경찰관 14명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와 참사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참사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쪽을 통제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도 책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에 대한 첫 공판이 이뤄지기까지 10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피고인이 많고 쟁점이 복잡해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소방관들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립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김영환 도지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3월 교육부 산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이해관계자인 충북도청 간부가 참석한 것에 대해 충청북도가 위계에 의해 배정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충북대 의대 교수 94명도 같은 이유로 김영환 지사에 대해 법원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대구 달성의 추경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선인 10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과반인 70표를 얻으며 결선 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한편 경쟁자였던 충주 지역구 이종배 의원은 21표를 얻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청주 투자를 재개했습니다. 그동안 보류했던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 공사를 시작한 건데요. 향후 수년 동안 20조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 공장 청주 M15 옆 부지에 터파기가 한창입니다. 반도체 업황 악화를 고려해 중단했던 M15X 확장 팹 공사를 1년 6개월 만에 재개한 겁니다. 6만 제곱미터에 투입되는 공사비만 5조 3천억 원. 앞으로 수년간 순차적으로 도입할 장비까지 합치면 20조 원이 넘는 투자 규모입니다. 인공지능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급증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새로 짓는 M15X에서 HBM용 D램을 생산해 청주에도 주력 HBM 생산 기지를 구축하겠다는 것.
세계 시장에서 갖고 있는 HBM 주도권을 확장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AI 이용 메모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캐파 확장이 무엇보다 필요했고 그런 의미에서 M15X를 결정하게 되었고 특히나 이 청주가 낸드 플래시가 아닌 D램, 특히 HBM까지 생산할 수 있다는 것에서 큰 위상의 변화를 내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많게는 8,000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주변 식당가와 부동산 업계는 얼어붙었던 경기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충청북도, 청주시는 M15X 사업에 이미 14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사업이 완료되면 60억 원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주시는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 전담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측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에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해달라고 말씀드린 상태고요. 준공시까지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실적 악화로 올해 지방세를 내지 못하는 SK 하이닉스가 HBM 호황에 힘입어 내년과 후년에는 다시 수백억 원의 지방세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창의적인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한 충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가 청주 밀레니엄 타운에 들어섭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말까지 198억 원을 들여 지상 5층 규모로 기업 입주 공간과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을 갖춘 충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어제 기공식을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창의적인 콘텐츠와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창업과 도약을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콘텐츠 생태계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주력 산업의 인재를 길러내는 RIS, 지역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충청북도와 주요 기업들이 학생 인턴 제도를 적극 시행합니다. 충청북도와 충북 지역 혁신 플랫폼은 충북 프라이드 표준 현장 실습 매칭데이 행사를 열고 바이오와 반도체, 배터리 분야 40여 개 기업과 도내 14개 대학의 관련 전공자 600명을 초청해 만남의 장을 제공했습니다. 토종 물고기와 알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강준치, 블루길 같은 외래 어종들이 우리 호수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던지면 70% 이상 걸려 나올 만큼 많고 또 많이 잡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보관할 곳이 없어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충주호의 실태를 허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뭔가를 가득 실은 트럭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트럭은 계측장을 거쳐 처리장에 들어섭니다. 얼어있는 생선입니다. 거의 다 블루길만 한 차 싣고 왔네요. 떼거지로 다니니까요. 이게 한 번 들어오면 막 몇백 키시로 든다고 이게. 뱀장어, 붕어 같은 토종치어와 알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유해 어종입니다. 지난 넉 달 동안 충주호에서 잡아 올린 건데 모인 양만 4.5톤가량입니다. 잡히는 양은 너무 많은데 찾는 사람은 없고 보관할 곳이 적다 보니 쓰레기로 처리해 가스라도 생산하는 겁니다. 토종 어류의 생태계를 완전히 교란시켜서 일반 어업인 소득에 매우 막대한 지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잡히는 걸까? 어업에 동행했습니다. 전날 던진 그물을 걷어 올렸더니 대부분 걸려있는 건 누치와 블루길입니다. 다른 그물은 전체가 블루길로 뒤덮였습니다. 한 번 그물을 던지면 70%가 유해 어종 차지라고 합니다. 유해 어종의 횡포는 최상위 포식자 강준치의 활동이 왕성해지면 더 심각해집니다. 특히 금어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루에도 수십 킬로그램씩 잡혀 어민들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구를 많이 망쳐요 이게. 엄청 많이 걸리니까. 그렇다고 일일이 다 뺄 수는 없는 거거든. 많으니까 막 그물이 찢어지고 그러니까 어구 손실도 많지. 이런 유해 어종을 잡아 일부에선 식용이나 비료로도 개발하고 있지만 잡히는 만큼 소비가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일반인들은 이게 외래 어종인 관계로다가 못 먹는 고기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음식 레시피를 좀 개발해서
올해는 15톤을 수매 처리하기로 한 충주시는 벌써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쓴 상태입니다. 생태계 안정을 위해 해마다 토종 치어를 방류하고도 있지만 이미 우리 내수면을 잠식해버린 유해어종. 누구도 찾지 않는 쓰레기 신세가 됐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일명 러브버그로 불리는 검털파리가 충주 중앙탄면과 대소원면 지역에도 발생해 충주시가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충주시 보건소는 최근 잦은 비와 고온 등 기상 변화로 검털파리가 증식해 긴급 방역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주 상당산성과 부모산 등 청주 지역 숲과 주택가에도 검털파리가 집단으로 출몰해 보건당국이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검털파리가 인체에 해가 없고 환경을 정화한다며 오히려 무분별한 살충제 살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에 충북에서도 모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농민들은 걱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쌀값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서죠. 특히 올해는 미국 처리장마다 벼 재고량도 크게 늘어 쌀값 폭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파랗게 싹을 틔운 모가 가득한 모판을 부지런히 이항기에 옮겨 싣습니다. 이항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푸릇한 모가 가지런히 심어집니다. 올해도 별탈 없이 풍년을 기대하는 농민의 마음은 한결같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쌀값은 걱정입니다. 농사 지으면 힘들고 돈이 안 되니까 사실은 돈이 되면은 재미라도 있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 짓던 거 하던 거니까 하는 거지. 실제로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개월 사이 하락폭은 무려 13%. 80kg으로 환산하면 지난 5일 기준으로 19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속되는 쌀값 하락과 늘어난 쌀 재고로 농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전국 농협의 쌀 재고 물량은 99만 6천 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9.3%가 더 늘었습니다. 결국 쌀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시장 불안감에 지역 농협마다 재고 보유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저가 판매 경쟁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통합 RPC에서는 투매 현상이 벌써 나왔어요. 저가로 지금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전라도, 충남 점점 경쟁을 하다 보면 더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에 쌀 소비도 해마다 줄면서 올해도 쌀값 폭락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농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올해로 63번째를 맞은 충북 도민체육대회가 진천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어제 생거진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사흘 동안 열리는 도민체육대회에는 17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진천군을 비롯해 도내 11개 시군의 선수와 임원 등 4,900여 명이 30개 종목에 참가합니다. 이번 체전에는 경기뿐 아니라 농특산물 홍보관과 푸드트럭, 가상현실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 종합시장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잡화점과 가방 판매점 등 점포 2곳과 가방 1000여 개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시작된 두 점포 사이에 많은 양의 담배꽁초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7일 숨진 60대 여성과 두 자녀의 시신 부검을 국가수에 의뢰한 결과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소견을 받았습니다. 물리적 충격에 의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약물 검사 등 추가 분석을 통해 2주 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7일 청주의 한 주택에서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60대 여성과 40대 두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됐고 현장에는 장례 절차와 관련된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가정폭력 피의자를 놓치자 석방했다고 거짓 보고를 한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9월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수갑을 풀고 달아나자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음성의 한 파출소 팀장을 경감에서 경위로 한 계급 강등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등 처분은 경찰 징계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수도권과 중부권을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선의 조기 착공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청주시와 진천구는 어제 경기도 화성시, 안성시와 함께 충북 도민체육대회 행사장에서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염원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들 4개 시군은 5월 한 달 동안 시군별로 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는 화성 동탄에서 진천 선수촌과 충북 혁신도시를 거쳐 청주공항까지 78.8km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충북교육청이 국제 바칼로레아 과정을 시범 운영하기로 하면서 진보교육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어제 논평을 내고 세계 어떤 나라도 국제 바칼로레아 과정을 공교육에 도입하지 않았다며 특권 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채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교사의 노력과 역량이 중요하다는 윤건영 교육감의 말과 다르게 교사들과 어떠한 소통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천의 대표 관광지인 농다리의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5만 4천여 명이 농다리를 찾았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방문객의 79%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진천군은 초평호 출렁다리와 황토 맨발 숲길, 또 전시관과 푸드트럭 등 볼거리와 먹거리를 보강한 것이 주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단양군 의회가 의료 취약 지역에서 공중보건의가 필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급감하고 있다며 인구 소멸 지역의 공중보건의를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단양군 의회는 건의문을 채택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보냈습니다. 단양군 공중보건의 정원은 22명이지만 지난해 16명으로 줄었고 의대 정원 확대 논란 이후 3명이 다른 지역으로 차출돼 현재 13명만 근무 중입니다. 충주시가 올해 돌을 맞은 지역 내 새 쌍둥이 가정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충주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역에서 모은 성금 1,500만 원을 지역 내 새 쌍둥이 5가정에 각각 300만 원씩 전달했습니다. 충주에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1월까지 1년 동안 새 쌍둥이 5가정이 탄생했습니다. 옥천군이 착한 가격 업소의 옥천사랑 상품권 캐시백을 기존 10%에서 15%로 늘립니다. 캐시백 혜택은 착한 가격 업소 33곳을 대상으로 예산 2,5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됩니다. 옥천군은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옥천사랑 상품권 캐시백 할인 혜택을 월 구매 한도 70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